저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7살 딸 지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싱글맘이지만 예전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았었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저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밤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박준호였습니다. 같은 병원 흉부외과 의사였죠. 민주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더 힘드셨을 텐데요. 준호는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정말 듬직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오면 항상 저한테 고생했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사랑이 되었나 봅니다. 결혼한 지 2년 후에 지아가 태어났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처음엔 그랬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에 우는 지아를 달래주기도 했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민주야. 당연히 예쁘죠. 누구 딸인데요. 하지만 준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아가 5살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승진하면서 바빠졌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학회니 뭐니 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죠. 저는 눈치챘습니다. 준호 핸드폰에서 모르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봤거든요. 그 여자는 이수연이라는 간호사였는데 저보다 4살 어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설명해 주세요. 준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죠. 이혼하자, 민주야. 갑자기 왜요? 우리 이제 끝인 것 같아. 정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병원에서 환자 가족에게 사망 선고하듯이 말입니다. 이혼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어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웠죠. 지아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게요. 안 돼요. 지아는 엄마가 키워야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당신이 지아를 어떻게 키워요?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간호사 월급으로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빠듯했어요. 전세금도 없었고 친정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죠. 일단 지아는 제가 키우고 당신은 면접 교섭권으로 만나세요. 그럼 지아가 아빠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곧 새엄마가 생길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바보같이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지아를 잘 키울 거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더 좋을 거라고 믿었어요. 무엇보다 지아가 아빠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지아야, 아빠랑 살게 될 것 같아. 엄마는 어디 가는데? 엄마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만나러 올게. 지아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혼 후 3개월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주말마다 지아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준호도 약속을 잘 지켰고 지아도 건강해 보였어요. 그런데 준호가 이수연과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아한테 새엄마가 생긴다는 거였죠. 새엄마 어때, 지아야? 괜찮아요. 새엄마가 지아한테 잘해줘? 네. 뭔가 어색한 대답이었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교섭 날짜가 자꾸 바뀌었고 지아를 만나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오늘은 지아가 아파서 못 만나겠어요. 어디가 아픈데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대요. 이런 일이 한 달에 2번씩 생겼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당시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진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지하 학교 앞에서 다른 학부모와 이야기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거든요. 지아 엄마세요? 아니요, 지아 친엄마인데요. 아, 그럼 지아 새엄마 말씀이시구나. 그 학부모는 저를 지아 새엄마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사람이 수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아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던데요. 위축되어 있다고요? 네, 예전에 그렇게 밝던 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지아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요즘 자주 멍하니 있고 친구들하고도 잘 안 어울려요. 선생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자주 안 싸오고 준비물도 제대로 안 가져와요. 준비물을요? 네, 새엄마가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바로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아 상태가 어떤가요? 뭔 소리야, 잘 있어. 학교에서 위축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 없어. 괜한 걱정 마. 하지만 준호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학교 앞에서 지아를 기다렸습니다. 몰래 지아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아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은 더럽고 머리는 며칠 안 감은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지아야, 엄마. 지아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지아야. 지아를 안고 있는데 팔에 멍자국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아야,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넘어져서요. 어디서 넘어졌어? 집에서요. 하지만 지아 표정을 보니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엄마가 지아한테 어떻게 해? 가끔 화내요. 어떻게 화내는데? 때려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 아이가 새엄마한테 맞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당장 지아를 데려오고 싶었어요. 지아야, 엄마랑 같이 가자. 어디요? 엄마 집으로. 아빠가 화낼 거예요. 지아는 무서워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그런 환경에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는 지아 손을 잡고 제 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소리쳤어요. 지아야, 어디 가니? 돌아보니 준호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아를 데리러 온 것 같았어요. 아, 민주야. 뭐 하는 거야? 지아를 데려가려고요. 갑자기 왜? 새엄마가 지아를 때린다면서요? 준호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 없어. 괜한 오해 마. 지아 팔에 멍자국이 있던데요. 아이들은 원래 멍이 잘 들어.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지아는 오늘 저랑 같이 갈 거예요. 안 돼.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양육권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그때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제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건 유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엄마가 내 아이를 데려가는 게 유괴라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준호 말이 맞았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지아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죠. 엄마. 지아가 준호 손을 잡고 가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대받고 있는데 친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고 싶었거든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 딸이 새엄마한테 학대받고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아이 팔에 멍자국이 있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왜요? 아동학대를 입증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멍자국도 증거 아닌가요? 아이들은 놀다가 멍이 들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의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속적인 학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아이와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세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면접교섭마저 제안하려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월 1회만 만나세요. 왜 갑자기요? 지아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지아 상태를 확인하나요? 준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법원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현재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오세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시스템은 아이의 실제 상황보다 서류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새엄마,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준호가 면접교섭마저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거든요. 이번 주말엔 지아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지아가 아파서요. 그럼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겠죠?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번 핑계가 달랐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이 있다, 친구 생일 파티가 있다.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었죠. 한 달 동안 지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저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민주야, 솔직히 말할게. 뭐요? 지아를 더 이상 만나지 마. 왜 그래야 하는데요? 지아가 혼란스러워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수연이가 스트레스 받아. 수연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 때문에 지아가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요? 새엄마 말 안 듣고 친엄마 찾는다고 난리야.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지아가 수연을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수연이 더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럼 지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 잘 키울 거야. 수연이가 지아를 때린다면서요? 그런 거 없어. 너 착각이야. 준호는 계속 부인했지만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지아를 계속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요?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엄마가 내 아이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니요. 하지만 준호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할게. 뭐요? 우리 이사할 거야. 어디로요? 그건 너가 알 필요 없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게 된다니요. 이런 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제발 지아만큼은 생각해 주세요. 지아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아이가 친엄마를 그리워하는데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준호는 정말 냉정했습니다. 마치 지아가 물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딸을 찾아달라고 하고 싶어요. 딸을 찾아달라고요? 네,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탐정은 상황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많아요. 많다고요? 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는 경우요. 그럼 찾을 수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탐정은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준호의 직장인 병원에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박준호 선생님이 갑자기 사직서를 냈더라고요. 사직서를요? 네, 지방병원으로 이직한다고 했어요. 어느 지방인지 아세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준호의 지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의대 동창들, 병원 동료들을 만나서 정보를 캐냈어요. 준호가 부산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부산이요? 네, 거기 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던데요. 확실한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탐정은 정말 전문가답게 일했습니다. 부산 지역 병원들을 모두 수소문해서 준호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 서면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 주소도 아세요? 해운대 쪽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아이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떻게요? 학교를 알아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탐정은 지아가 다니는 학교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아를 관찰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심각해요. 어떻게요? 옷차림도 그렇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요, 새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탐정이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봤던 지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뭐예요? 아이 다리에 멍이 있어요. 멍이요? 네, 바지가 올라간 틈으로 보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아가 정말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탐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 가족이 또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번엔 대구로 간 것 같아요. 왜 자꾸 이사를 가는 거죠? 아마 당신이 추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준호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거였죠. 대구에서도 찾을 수 있나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찾을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지아가 또 어떤 고통을 받을지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어요. 탐정은 대구에서도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병원들을 수소문하고 아파트 단지를 뒤졌어요. 이번엔 대구 수성구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가요? 네, 거기 종합병원에서 일한다고 확인했어요. 그럼 지아는요?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 갔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수연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새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직접 데려다 주지 않아요. 그럼 누가요?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같이 데려다 줍니다. 그럼 관찰하기 어렵겠네요. 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탐정은 계속 지아를 관찰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어려웠어요. 아이가 학교에서는 별로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학대받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집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이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탐정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며칠 동안 잠복해 보겠습니다. 잠복이요? 네.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탐정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뭐예요? 수연이가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에요. 정말요? 사진 속에는 수연이 지아를 밀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수연은 화난 표정으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제 이걸로 고발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할 수 있나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럼 지아를 데려올 수 있나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가능할 거예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지아를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탐정이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였죠. 사진을 보니 명백한 학대 상황이네요. 그럼 바로 아이를 구출할 수 있나요? 일단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언제 가실 건가요?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준호네 집에 갔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더러웠고 지아는 혼자 방에 있었어요. 지아야, 엄마. 지아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보고 싶었나 봐요. 지아야, 괜찮아? 엄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수연은 경찰을 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나왔습니다.
아동학대요?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자 수연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를 때리면 안 되죠. 준호는 병원에 있어서 집에 없었습니다. 급히 연락했지만 오지 못했어요. 일단 아이는 친모가 데려가겠습니다. 안 돼요.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학대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시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일단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친엄마 집이 안전할까요? 네, 친엄마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데려가도 되나요? 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드디어 지아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지아 상태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지아야, 엄마 집에 가자. 네, 엄마. 지아는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안전한 곳으로 온 거였죠. 수연은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지아를 잘 키웠어요.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경찰은 수연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준호도 나중에 병원에서 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네, 아내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럼 아이가 멍들어도 모르셨나요? 그건 놀다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아이 상태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으니까요. 지아를 데려온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양육권을 다시 제게 주기로 했어요. 학대 상황이 확인되었으니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말인가요? 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권은 제한될 것 같아요. 준호는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수연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준호도 직장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민주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내가 지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준호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아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건 지아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직접 말하세요. 하지만 지아는 아직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지아야,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싫어요. 왜? 무서워요. 지아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으려면 말이에요.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아이의 안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당연하지, 지아야. 새엄마는 안 와요? 안 와. 이제 엄마랑 지아만 살 거야. 지아는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지아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지아 사랑해. 때로는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아와 함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준호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수연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준호도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당연하지, 지아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럼 엄마가 지아를 지켜줄 거야. 지아는 이제 진짜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아와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지아야? 엄마가 저를 구해줘서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네, 저는 지아의 엄마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이를 지켜내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